조혜진의 허공의 셔틀콕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국문학 하반기에 수록된 작품이고요. 화자가 크게 두 명이에요. 한 명은 주인공인 나, 혜인이죠. 사회복지과 직원입니다. 미국으로 간 사촌 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요. 자기를 도와줬던 한 간호사 데이비드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 소설의 두 번째 화자가 바로 그 데이비드인데요. 이 데이비드의 편지와 나의 이야기 두 개가 이렇게 교차되면서 진행이 돼요.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미국에서는 나름대로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애정을 받고 잘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의 생모를 찾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가족끼리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요. 교통사고가 나는데 양모가 약간 본능적으로 구했던 거는 내가 아니라 나의 동생, 그러니까 그들의 친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내가 약간 충격을 받고 내가 조금 배제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가족을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생모를 찾아 나서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나의 엄마는 이 소설 내에서 12살, 13살 정도의 지능을 지닌 그러니까 정신지체 판정을 받은 여성으로 묘사가 돼요. 이미 돌아가신 나의 엄마를, 데이비드의 엄마를 찾으면서 이렇게 떠올리게 되고요. 온전한 성인으로서 살아가기도 힘들었던 그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았던 것도 어떤 혈연의 끈이었고, 그 데이비드가 양부모의 가족과 내가 이렇게 배타적으로 떨어져 있음을 느꼈던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족의 단단한 끈이었고, 또 동시에 입양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러니까 나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자기의 딸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나를 입양 보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저는 인상적으로 본 작품입니다. 저도 조혜진 작가님 좋아해서 근데 입양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이거를 좀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약간 의문도 들면서 읽었거든요. 제가 다 읽고 느낀 거는 어떤 사람이 다른 타인에 대해서 삶을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결혼을 약속했던 그 남자가 이제 쉼터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대중들은 그 사람이 굉장한 선의와 대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또 그 내부적인 얘기를 보면은 이 사람이 더 대단한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인상적으로 읽힐 만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아쉬웠던 점은 약간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 어떤 엄마, 모성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재현이 저에게는 되게 피상적으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지점이 조금 아쉬웠다. 셔틀콕이라는 게 허공에 있고 이 허공에는 셔틀콕이라는 게 어떤 양쪽의 타격으로 인해서 허공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불안하고 위태롭고 어떤 안정된 기반에 뿌리 박지 못하는 그런 존재. 조금 식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들 정말 선한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추동하는 힘이 뭘까 하는 생각을 계속 소설을 다 읽고 나서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로서는 선뜻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일들인 거예요. 실제로 그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막 어느 지방에 가서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거나 하는 것들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되게 나의 품과 시간과 에너지와 애를 써야 하는 행동인데 그런 행동을 추동하는 것은 과연 뭘까?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만드는 소설이었어요. 최은영 작가의 답신이라는 작품이고요. 현대문학 6월호에 실렸습니다. 최근 몇 년 안에는 이렇게 마음이 아픈 단편소설을 처음 봤어요. 나가 너에게 이제 쓰는 것이고요. 너는 나의 조카예요. 나는 이제 언니가 있는데 이 자매는 어렸을 때 엄마가 집을 떠나시고 그리고서 이제 둘이서 좀 의지를 하면서 자라왔어요. 동생을 언니가 많이 보살펴주고, 그래서 언니가 고등학교 때 지금의 형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선생님이에요. 이제 내가 목격을 하게 됐어요.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형부가 언니를 좀 정당하게 대하지 않는 것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내가 보는 앞에서 형부가 이제 언니에게 이제 폭력을 이제 행사를 하게 되고 나도 형부에게 폭력을 행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재판을 받고 결국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수감 생활 할 때 계속 자기 기록을 이제 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펜으로 너에게 이렇게 쓰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다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고, 제목이 왜 답신인지만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제 조카가 나에게 편지를 보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카가 어렸을 때 나에게 했던 말들, 했던 질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상상을 하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답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답신이란 제목 자체가 너무 슬픈 게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이 사회, 이 세계 이게 달라지지 않는 그 세상에 던지는 나의 변론처럼 읽혔어요. 이 답신이라는 것이. 그리고 저는 이 소설에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부분은 이게 첫 문장이었어요. 오랜만에 펜을 들어 너에게 편지를 써. 막상 글을 쓰려고 보니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곱씹어 봤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게 만드는 지점이어서 너무 더 마음이 아프고 절묘한 도입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 소설은 이야기할 거리들이 워낙 많긴 하지만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언니의 동생인 나가 이제 건장한 여성으로 그려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남성 인물이 있으면 여성 인물은 물리적으로나 어떤 정서적으로나 굉장히 위태로운 위치에 놓여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폭력적인 양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언니가 대표적인 경우죠. 지금 고등학교 시절부터 계속 어떤 종류의 어떤 가스라이팅 같은 수준의 이런 걸 당하면서 이제 지금 결혼 생활까지 그런 상황에서 영위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좀 다르단 말이죠. 형부가 나에게 막 어떤 위협을 가하려고 이렇게 해도 내가 한 번도 형부에게서 어떤 공포 같은 걸 느끼지 않고 있는 상황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여기서 이 소설이 보여줬다는 게 그 지점이 가장 저는 흥미로운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가스라이팅이나 뭐 어떤 가정폭력이나 이런 소재들이랑 이런 것들이 다른 작품에서도 안 나온 게 아닌데 왜 최은현 작가님 소설은 다르게 느껴질까를 좀 생각하면서 봤었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항상 작가님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런 사건들이 사실 기사에서도 보잖아요. 비슷한 얘기들을. 그걸 볼 때 아니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소설을 보면. 지금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지만 서로 이해에 도달하고 나아가려는 마음? 그런 것들이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되게 완전한 적이 있잖아요. 그 남편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시어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부장이라고 말하는 그 완벽한 적들이 있고 그 사람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언니 세대, 뭐 그거 잘못된 거라고 판결 내릴 수 있는 이 세 번째 지금의 나의 세대가 이렇게 있는데, 엄마라는 존재로 치환을 해보면 이게 사실 엄마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온 언니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가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어떤 지지되었으면서 동시에 깨부셔야 할 어떤 가치관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도 많이 남겨주고 또 언니를 상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지막에 저는 들었던 생각은 지금 이제 언니랑 이 조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 사람들의 지금 삶이 어떨까를 생각하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진 않는데, 조카를 떠올리면 그래도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그때 변호했던 변호인의 어떤 얼굴,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벌주는 일은 이제 그만하라고, 여기까지만 하라고 얘기하는 조카의 어떤 얼굴 정도는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소설이 막 아예 희망이 없는 그냥 절망의 끝에 있는 소설처럼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달밤 같은 소설은 비어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조금 더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 소설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부분이 너무 없는 게 불만이었어요. 그냥 이 얘기 말고 또 있을까? 내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없는 느낌?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을의 시, 가을의 소설, 표 용지가 앞에 2장이 있으신데요. 최종적으로 이 작품 좋았다 하는 것을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수합을 다 해서 지금 이제 결과지를 선님과 수영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왜 떨리지? 가을의 시는 김지연 시인의 영혼에서 나가기. 가을의 소설은 최은영 작가님의 답신이네요. 고르기가 어려웠지만 이렇게 잘 선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같이 해주셨는데 어떠셨는지. 떨렸지만 나온 게 후회 안 될 정도로 너무 좋았고, 다들 그러시겠지만 코로나로 사실 뭐 이렇게 모여서 좋아하는 책 이야기 이런 것도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여기서 좋은 시, 소설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밀도 높게 오랜 시간
시 4편과 소설 4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된 시와 소설을 이렇게 같이 읽고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같이 읽어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을의 시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만관부.